자, 봐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지? 그러면 성운이 생기고 원시별이 된다. 중력 수축이었고. 또 중력 수축하면 내부 온도 올라가지. 그래가지고 뭐가 돼? 1000만도 K 이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주계열성이 된다. 그러면 이때 주계열성부터 이제 뭘 하니? 핵융합 반응 시작하지. 네. 제일 먼저 뭐?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지. 너무 크다니? 좀 작게 그려야지. 수소가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지. 그러면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하고 이제 별이 돼. 주결성이면 별이라 그러지. 편하게 있어. 그리고 야 이제 이 수소를 갖다가 근데 얘들아 왜 주결성이 제일 주결성이 별의 일생 중에 90% 차지한다 했지? 왜 그럴까? 태양이 제일 많은 게 뭐야? 태양을 구성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수소야. 그러니까 수소가 다 소모될 때까지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거의 소모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일 길 수밖에 없지 주결성이. 수소를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뭘로 변한다? 헬륨으로 변하지. 그러면 야 뭐를 해 얘들아 이제 다시 중력 수축을 해. 그리고 바깥쪽이 뭘 해버려? 가열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주결성이 커져. 꼭 커지면 원래 석준이가 멍청한 말 했다. 누구냐? 얘 이름이 뭐지? 쌤 서운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 예빈아. 네. 이거 뭐냐? 태양은 무슨 색이야? 태양 노란색이요. 그렇지. 똑똑한데? 야! 야! 원래 노란색인데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제 뭐를 해? 이제 팽창을 해. 팽창하면서 야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 별의 표면 온도를 색을 보고 표면 온도를 알잖아. 네. 제일 온도가 높은 게 파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에 붉은색이지. 그러면 야 별이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나눠 먹으니까 어떻게 돼?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 근데 별이 커졌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적색 거성이 단계라 그래. 이해되니? 네, 이거 적어놓은 그리고 야 이때 있잖아. 헬륨이 이제 어느 정도 있잖아. 수축해갖고 헬륨 핵이 수축해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갔지. 그래갖고 1억 K가 되지. 옆에 봐라. 옆에 오른쪽에 밑에 봐봐. 제일 밑에 27페이지 밑에 봐봐. 헬륨 핵융합 반응에 온도가 있어. 1억 K에서 2억 K지. 네. 1억 K가 넘지. 그러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탄소, 산소를 만들어. 이해됐니? 그러다 보면 이제 헬륨이 탄소, 산소로 바뀌었어. 그러면 핵융합 반응 멈추는 거야 이제. 왜 멈춰? 별의 질량이 적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내부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갖고 뭐로 바뀌어 결국에는? 제일 중심부에 가장 무거운 원소가 있지.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야.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돼. 그리고 얘는 바깥쪽으로 팽창해. 팽창해갖고 요 바깥 부분은 행성상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 그래갖고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되면서 다이한다. 옆에 나왔어. 네. 옆에 봐봐.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떻게 돼? 주결성에서 팽창해갖고 적색거성이 된다. 그리고 겉에 부분은 날아가갖고 행성상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되면서 사라진다. 이해됐니? 옆에 보자. 한번 봐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뭐까지만 만들어진다? 탄소, 산소까지만 만든다. 아까 주계열성일 때는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해갖고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이 형성되고 주결성 이후에는 이제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헬륨 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그리고 이때 중심부는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이 그 핵 바깥쪽에 전달돼. 그러면서 헬륨 핵 바깥쪽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 그래가지고 바깥층은 가열되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팽창하여 크게 커지지. 그럼 뭐야? 노란색에서 별이 태양이 무슨 색이 돼? 빨간. 빨간색이 되지. 그래서 이때 단계를 뭐라 그래? 커진 빨간색 별에 의해서 적색 거성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자 헬륨 중심부 온도가 밑줄고 이렇게 이상이 되지. 그러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갖고 탄소 산소가 형성된다. 그리고 중심핵에 헬륨이 고갈되면 탄소핵이 생성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온도가 상승하지 못하니까 핵융합 반응은 멈춘다. 그리고 바깥쪽은 팽창하여 행성상성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뭐가 된다? 백석이 예성이 되면서 다이한다. 핵융합 반응 중단 후 별의 바깥층은 팽창하다가 우주로 퍼져나가 성운이 되고 이걸 뭐라 그래?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행성 사이에 있는 성운이야.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밀도가 커진다. 그래가지고 백색 외성이 되면서 다이한다.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원소는 자 제일 먼저 주기혈성일 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돼. 그리고 중력 수축해갖고 온도 올라가지. 그러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갖고 탄소 산소까지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 정도의 별에서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어? 제일 무거운 원소인 탄소 산소가 있고 그 다음은 헬륨, 그 다음은 수소다. 이해되니? 옆에 봐라. 자, 별의 중심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은 별이 중심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점차 무거운 원소가 형성된다. 중력 수축해갖고 온도가 상승하면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고 원소가 생성되고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다.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는 자 주기혈성 이후 팽창하여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낮아져 붉게 보이는 적색 거성이 된다. 그 다음 적색 거성의 바깥측이 팽창하여 행성 모양의 성운, 행성상 성운이 되고 적색 거성의 중심부가 수축하여 밀도가 커진 천체인 백석 외성이 되면서 다이한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뭐라?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열 배 이상 큰 별. 그러면 얘는 질량이 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걸 만들겠지.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얘는 무슨 색이다 원래는? 파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응? 이 정도 되면. 성운이 중력 수축해갖고 원시별이 된다. 원시별이 중력 수축해갖고 주기혈성이 돼. 한번 보자. 자, 얘는 주기혈성이 있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지.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이 생성된다. 그래갖고 이제 중심부의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지. 그럼 또 중력 수축해. 그래갖고 이렇게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돼. 그래갖고 헬륨이 다 탄소나 산소로 바뀌었지. 그럼 또 핵융합 반응해. 중력 수축해. 그래갖고 핵융합 반응해. 그러다가 뭐까지 해버린다? 야, 옆에 봐라.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나지. 천만도에서 시작되지. 그리고 1억K일 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되지. 그 다음 8억K 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하지. 또 20억K 되면 산소 핵융합 반응해. 그 다음 30억K가 되면 규소 핵융합 반응까지 해갖고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무조건 시험 나온다. 철이다, 철. 그러니까 중력 수축하고 헬륨 핵융합 반응하고 중력 수축하고 탄소 핵융합 반응하고 그러다가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되고 탄소핵이 생성되는 이후에도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차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뭐까지 만든다?
그렇지. 규소 핵융합 반응에서 철까지 만든다. 왜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냐? 철까지만 생성되느냐? 밑줄 거.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융합 반응 중단됐지. 그리고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팽창한단 말이에요. 팽창하는데 얘도 팽창하는데 뭐가 된다 얘는. 얘들은 뭐가 된다 얘들아. 초고성이라고 해요. 초고성. 그러다가 얘가 압축하면서 폭발해버려. 그러면 야,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라 있어. 근데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구리, 납, 금, 우라늄이 있어. 이건 언제 만들어질까? 이때 뭐라 했어 선생님이? 초고성 다음에 이제 얘가 갑자기 수축을 해. 그러다가 빵 터져. 그걸 뭐라 그래? 초신성 폭발이다. 그럼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막대한 에너지가 질량을 바뀌고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고? 초신성 폭발 때. 그리고 얘가 날아가. 바깥 부분 날아가.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해. 근데 야, 질량이 한 10배 이하지. 그러면 중성자별이래. 중성자와 오염은 10배 이상이지. 뭐가 된다?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은 왜 블랙이야? 워낙 중력이 세가지고 빛까지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빛까지 빨아들이니까 빛을 빨아들이니까 검은색으로 보이겠지. 그러면 블랙홀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야, 일반적으로 태양 정도인 주결성의 별은 뭐냐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방출하거든. 근데 그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자외선이야. 근데 얘는 더 에너지가 커갖고 X선을 방출해. 저기 뭐 이상한데 보니까 X선을 방출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별이 블랙홀인 거야. 갖고 이 아저씨 있지. 스티븐 호킹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블랙홀이 있으면 빛이 들어갔으면 나오는 출구도 있을 거다. 그 출구는 빛이 나오잖아. 밝잖아. 그러니까 화이트홀이 되겠어. 그리고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갖다가 연결하는 공간이 있을 거다. 갖고 벌레 모양의 공간이 되겠고 웜홀이 되겠어. 갖고 이걸로 통해서 블랙홀이 입구고 화이트홀이 출구다. 갖고 워프 공간을 갖다 점핑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인터셀라 이야기했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블랙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 짜부대갖고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은 있잖아. 어떻게 된다? 야, 성운이 중력 수축해갖고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이 또 중력 수축해갖고 주결성이 된다. 근데 주결성이 된 다음에 초고성이 돼. 그 다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그 다음 이제 중심으로 수축해갖고 질량이 적으면 중성자별이 되거나 질량이 더 크면 매우 크면 뭐가 된다고? 블랙홀이 된다. 그럼 보자. 밑에 봐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야, 밑줄고 언제 된다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금, 구리, 우라늄이 만들어진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며 극히간 수축하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 때 일시적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이제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 행성상 성운 및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원소가 우주로 방출되어 이것들이 또 다시 새로운 별, 행성,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 이거 옆에 봐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야, 주결성 이후 팽창하여 매우 커진 별이 뭐야? 초고성이지. 그리고 별이 폭발하여 밝아진 단계가 초신성이고,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심부가 수축하여 형성된 중성자로 이루어진 체체가 중성자별이고, 그 다음
빛조차도 탈취 못할 정도로 중력이 매우 큰 천체를 뭐라 그래 우리는 블랙홀이라 그래. 네. 그러면 누가 더 질량이 큰 거야? 중성자별하고 블랙홀하고. 블랙홀 이해되니? 네.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있어 없어? 괜찮아?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야 우리가 빅뱅 배웠고 별의 진화 과정 배웠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지.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어? 우리 은하의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 그러면 이 태양계가 어떻게 생성되고 그 태양계에서 또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우리가 보는 거야. 이 단어는. 보자. 태양계와 지구의 생성 봐봐. 형성. 니들은 월드컵 봤어? 네. 실시간은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이어가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 질 것 같아갖고 먼저 잔 사람들 많아. 선생님이 새벽 4시까지 봤어. 저 새벽 4시까지 깨 있어 했어요. 너는 안 봤지? 돌려있다고 잤어요. 아이고 저희 집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뭐냐, 절대로. 민경이는 그걸 보느니 넷플릭스를 보는 게 나아. 그렇지 않아? 민경아? 야, 보미는 안 봤어? 안 봤어? 은채도 안 봤냐? 얘들은 관심이 없구나. 자, 봐봐. 태양계 행성 봐봐. 태양계 행성. 태양계 형성을 봐라. 첫 번째 봐봐. 태양계 형성은 50억 년 전에 지금 태양이 얼마 됐다 했어? 50억 년 됐다 했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았다 했어? 50억 년 남았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은 지금 무슨 단계야? 주결성 단계라 했잖아. 별의 일생의 90%를 주결성으로 보낸다 했잖아. 절반이니까 주결성 단계지 지금. 그럼 보자.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에 나선팔에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형성됐다. 태양계 형성은 첫 번째 태양계는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어.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어. 뭐냐면 자 아까 전에 봐봐. 어느 초신성이 폭발했어. 그러니까 그 진동이 있잖아. 전달되면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졌어. 밀도가 불균일해야지만이 밀도가 높은 쪽으로 물질이 모여갖고 뭔가 탄생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초신성 폭발로 생긴 충격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져.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밀도가 큰 부분이 수축을 해. 그러면서 수축하면서 수축하면서 회전을 해. 응? 돈단 말이야. 그러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다. 응?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 야, 김연아가 팔 벌리고 돌 때는 천천히 돈다. 팔 어물이지. 어떻게 돼? 다 빨리 돌아.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뭐가 돼? 원시 태양이 돼. 그리고 바깥쪽은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 때문에 원반이 돼. 원반이 돼. 그러면서 원반이 회전을 돼. 그러면 태양도 회전하겠지. 갖고 원시 태양하고 뭐가 만들어지냐? 원반이 형성돼. 알아?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서 원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함에 따라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져.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니까 이게 원반 모양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게 중심부가 원시 태양이 있고 밖에는 뭐가 만들어질까? 원반이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봐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함에 따라 회전 속도 점차 빨라졌고 원시 태양 주변부에 물질이 많이 퍼져나가서 납작한 원반이 형성된다. 그러면 내가 말했지. 야, 원시 태양 돌아 안 돌아? 돌아 얘도. 원반도 돌아. 원반도 돌아. 원시 태양도 돌고 같은 방향으로 돌겠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돼? 이 원시 태양이 중력 수축을 해. 갖고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원반에 얘들아 뭐가 생겨? 이제 물질들이 모여. 원반에 물질들이 모여갖고 고리가 형성돼. 그리고 이 고리에 있던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작은 행성인 미행성을 만들어. 고리 및 미행성이 형성돼. 이렇게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변에 원시태양 주변에 뭐가 생겨? 이렇게 고리가 생깁니다. 이해돼? 그리고 고리에는 성간 물질들이 모여갖고 아주 작은 행성체인 미행성체가 생겨. 자, 원시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큰 고리를 형성하였고 각각의 고리에는 기체와 티끌이 뭉쳐서 된 수많은 미행성체가 형성되어 원시태양 주위를 공전했다.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원시태양이 중력 수축해갖고 이제 천만 도 K 이르면 태양이 돼. 드디어 주결성이 돼. 그리고 이 미행성체들이 고리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충돌해갖고 점점 커져가지고 원시 행성이 돼. 즉 뭐가 형성된 거야? 태양 주위를 갖다가 행성이 도는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니? 자 봐라. 자, 원시 태양은 이제 중력 수축해갖고 수소형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태양이 되었고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여 합쳐지고 원시 형성이 되면서 자, 태양 주위를 누가 돌고 있어? 행성이 돌고 있는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옆에 보자. 태양계의 물질의 근원은 빅뱅으로 생성되는 원소들과 별들의 진화 과정이 생성되어 우주로 방출된 다양한 원소들이 태양계의 물질의 기원이 됐다. 태양계 성운은 구성은 현재 태양과 같이 약 98%의 가벼운 원소, 2%의 가장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었다. 이걸로 추정된다. 갖고 태양계 성운의 지름이 7,000 AU, 2만 AU로 7,000 AU에서 2만 AU로 현재 태양계보다 매우 컸다. 질량은 현재 태양보다 미세하게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봐봐. 지금 있잖아. AU라는 단계가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야. 근데 해왕성까지가 이거의 40배야. 지금 즉 태양계의 지름은 얼마냐면 반지름이 얼마냐면 40AU야. 근데 지금 태양계 성운은 7,000AU에서 2만 AU라 했지. 전례 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압축이 된 거야. 압축이 된 거야. 지금은 야 옛날에는 태양계 행성에 명왕성이 있었지. 한 10년 전에 명왕성이 있었다. 왜 빼버렸을까? 명왕성은 야 행성도 지배적인 천체가 돼야 돼. 자기 중력장 안에 들어오면 지 마음대로 돌려야 돼. 명왕성이 위성이 있는 줄 알았어 실제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같이 도는 거야. 지배적인 천체가 못 되는 거야. 그리고 명왕성의 크기가 너무 작아. 얘를 행성이라고 하면 다른 놈도 저도 행성할래요. 이렇게 기준이 애매해지니까 빼버린 거야. 이해됐어? 네. 지배적인 천체가 못 됐어. 됐지? 그래서 태양계 형성은 제일 처음에 뭐야? 태양계 성운이 형성돼. 자,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져. 이에 따라 밀도가 큰 부분이 수축하면서 회전하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다. 두 번째, 이제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돼.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커지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함에 따라 회전 속도가 빨라지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면서 물질이 퍼지면서 원반이 형성됐다. 응? 원시태양 주변부에 물질이 퍼져나가면서 납작한 원시 원반이 형성됐다. 그리고 이제 고리와 미행성체가 형성됐다. 원시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더 높아졌고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큰 고리를 형성했고 각 고리에는 기체와 티끌이 뭉쳐서 수많은 미행성체가 형성되어 원시태양 주위를 공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시태양계가 형성됐다. 원시태양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돼갖고 태양이 되고 미행성체는 서로 충돌해가지고 합쳐져서 원시행성이 되어 태양계를 형성했다. 그러면 야 우리 지금 태양계에는 행성이 뭐 있어? 수금지와 목토, 천해이가 있지. 그러면 이 행성들을 구성 물질에 따라 뭘로 나누냐? 지구형 행성하고 뭘로 나눈다? 목성 행성으로 나눈다. 봐봐. 그러면 보자. 제일 밑에 나왔어 이거. 자 보면 우리 태양계에 행성을 나눌 때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으로 나온다. 그리고 너희들은 방학 때도 시간표 안 변해. 어? 그대로 갈 거야. 그리고 이번에 너희들은 클리닝을 계속 할 거고 클린 선생님 내가 지금 뭐냐 아니까 너희들은 원래대로 하면 돼. 얘들은 지금 시험 기간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피 터진다. 이제 얘들 많아져. 그 다음 주가 피크고, 그 다음 주가 피크야. 얘들은 시험 먼저 보고 얼마나 지금 누가 시험 기간이에요? 누가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간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아. 재물포도 들어가고 확인요구도 들어가고. 빨리 보는 애들이 다음 주에 보고 이미 옥년은 시험 기간 이번 주부터 들어갔고. 빠르다. 옥년이 빨라. 미친 옥년. 어긋난 돼지 발톱. 구성 물질에 따라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으로 난다. 야, 지구형 행성은 야 수금지 화지. 네. 수금지화는 태양에 가깝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운 곳에 온도가 높아서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등의 무거운 물질이 남아서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그래갖고 무거운 물질이 지구 형성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이런 것들이 많아 작아. 좁잖아. 2%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클 수가 있어 없어? 이 행성들이 클 수가 없단 말이야. 작단 말이야. 그 얘들은 뭘로 돼 있다? 규소와 산소, 규산염광물로 돼 있다. 암소로 돼 있다. 근데 목성 행성들은 뭐야? 목토 천해지. 얘들은 태양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서 먼 곳으로 이게 많이 있는데 먼 곳은 온도가 낮으므로 녹는 점이 낮아 얼음, 메테인 등의 가벼운 물질들이 응축하여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수소,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를 끌어당겨 거대한 얘들은 주성분이 뭐야? 수소와 헬륨이지.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은 어디에 있어? 우주에 졸라 많이 있지. 그러니까 얘들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지. 그리고 태양의 질량이 전체 질량이 99.8%를 차지해요. 태양계에. 근데 태양을 제외한 행성들 중에서는 목성 행님이 60%, 토성 행님이 30%를 차지해. 그리고 우리 막 한 1000년마다 몇천 년마다 한 번씩 오는 소행성들을 우리 목성하고 토성 행님이 다 몸빵해 주셔서, 자, 그래서 목성 행성들은 클 수밖에 없어. 이해되냐? 근데 뭘로 이루어졌어? 수소나 헬륨. 그럼 밀도는 누가 크니?
당연히 지구 형성이 크겠지. 고체니까. 그리고 크기라든지 질량은 누가 크냐? 목상형. 전체 질량은 목성의 형성이 크다. 그러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세.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어떻다? 빠르겠지. 느리고 빠르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세단 말이야. 목성 형성들이. 그러면 봐봐. 이런 게 있어. 평평도가 있어. 평평도. 책에는 안 나오는데 평평도가 뭐냐면 이거야. 우리 지구도 완벽한 온화 아니다. 야, 적도가 반지름이 조금 들고 극지방이 작아. 왜? 밖으로 나가려면 원심력 때문에. 지금 봐봐. 평평도는 이거야. 반지름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러면 평평도는 0 그리고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1이야. 야, AB가 같으면 이게 0이 되겠지. 반지름이 같으면. 즉, 이쪽으로 가면 원이야. 원이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타원이야. 지구는 거의 원에 가까운데 지구도 약간 틀려. 반지름이 적도하고. 근데 야, 목성이라든지 그쪽은 많이 약간 타원이야. 이해됐어? 얘는 평평도가 작고 얘는 크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고리는 뭐야? 얼음과 암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얼음에 빛이 반사되면 이쁘게 나타나겠지. 아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리는 누가 있냐? 토성. 토성이 있어. 토성. 그리고 야, 밀도는 누가 제일 적다? 토성이 제일 적어. 토성이 1보다 작아. 즉 물이 1이야. 야, 토성은 물에 띄어볼 수는 없지만 물에 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밀도 작고 자전 속도 빠르지. 평평도가 누가 제일 커? 토성이 제일 커. 그리고 고리는 얘는 없고 중력이 작기 때문에 그 얼음이나 암석을 묶어놓을 만한 중력이 없어. 근데 얘는 중력이 충분하니까 고리가 있어. 위성도 우리 지구 형성은 거의 없어. 지구만 뭐가 있어? 달이 있잖아. 근데 목성 행성들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위성도 많아. 누가 제일 위성 많아? 목성이 제일 많겠지. 그리고 목성의 위성 중에는 타이탄이라는 놈도 있어. 얘는 대기도 있어. 그리고 대기 성분은 야, 지구는 야, 중력이 작기 때문에 가벼운 원소는 나가버려. 수소나 헬륨이 나가버리고 그나마 뭐만 있어? 무거운 원소.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3. 근데 이 목성형은 야, 중력이 세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도 있고 무거운 기체도 있어. 근데 가벼운 기체가 주다.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테인이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럼 완벽하게 됐다, 선생님이. 밑에까지. 네. 이해됐냐? 자, 그래서 봐봐. 옆에 나왔잖아. 자, 지구의 행성이 목성의 행성보다 크기가 작은 까닭은 태양에 가까운 곳은 녹는 점이 높아 녹는 점이 높은 무거운 원소가 주로 남는데 무거운 원소는 태양계에서 적은 양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뭉쳐서 생성된 지구 형성은 크기가 작지. 이해됐니? 네. 그 다음 보자. 자, 보자. 그 다음 좀 쉬어. 좀 쉬고. 자, 좀 쉬고 하자. 힘들어. 오늘 바쁘다. 시험 때부터. 바빠. 벌써 기다. 내가 진짜 방금 까먹어. 정말 이빨 같은데. 자, 원시 지구는 크기가 매우 작았어. 그러다 보니까 원시 지구가 좀 커져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미행성체에 충돌이 있어야 돼.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작은 것들이 달라붙으니까 좀 더 크게 되겠지. 봐봐.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충돌하여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가 형성됐다. 근데 이때 얘들아 봐봐. 우선 봐봐. 겉에 부분은 미행성 충돌열에 의해서 녹고 속의 부분은 방사선 원소가 붕괴하면서 붕괴열에 의해서 녹아. 그러면 전체가 다 녹지. 그러면서 뭐가 형성됐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어. 써놔봐. 겉은 뭐 때문에 녹고 미행성 충돌열. 마그마 바다예요, 바다. 바다. 바다가 전부 다 액체잖아. 이렇게 액체가 돼버린 거야, 지구가 전부 다. 그리고 속은 뭐 때문에 녹다고? 방사선 원소의 붕괴열. 열에 의해서 녹았어. 그러니까 밖에도 녹고 안에도 녹지. 전체가 다 녹았지.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야, 너 국어 새로 안 하냐? 열한 이제? 열 빨리 가. 시작했잖아, 저기. 시작했어요? 벌써. 야, 현서반으로 들어가야지. 현도반이 언젠데요? 언제냐? 토요일, 요일. 토요일이. 한 시간 못 들어가. 왜? 그럼 수학을 우리 앞에. 우리 일요일 날 우리 뭐 12시 아니야? 나 그거 배웠어. 그리고 토요일 날은 몇 시에? 저한테 왜 그러지? 잠깐만요. 너도 다녀야 되잖아. 저도 다녀야 돼. 근데 응. 그거를 가면은 수학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 그리고 현서도 주말에는 못 와요, 서울 잘. 그럼 꿈틀 어디 있어요? 뭐 바로 앞이죠. 그 마을참기 그쪽 건물. 토요일 날 학원 저쪽에 SK 쪽도 있는데 다 열려요. 토요일에 항상 집에 노는데. 물어봐. 그럼 보고 다녀. 나 그거 진짜 못해. 근데 거기 문제창 있잖아. 장선진도 있을걸? 누구? 장선진. 어딘데 그게 또? 네? 거기는 어딘데? 아니야. 그거 뭐 몇 시냐 저기다. 토요일 날 2시부터 3시 반이요. 12시부터 1시 반. 그래 맞다. 2시부터는. 일요일 날 그럼 뭐? 네 맞으면 가고 그만 돼. 그래. 쭉쭉쭉. 근데 일요일 자, 그 다음 이제 전부 다 액체가 됐지. 그러면 이제 밀도차가 생겨야 된다.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아.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은 가라앉아가지고 핵을 형성해. 그리고 규소와 산소로 된 규산형 강물은 가벼워서 뜬단 말이야. 그래갖고 걔들이 멘틀을 형성해. 그래갖고 자 멘틀과 핵이 분리돼. 금방 멘트는 뭐니? 규산형 강물로 돼 있어. 가벼운 밀도가 가벼운. 핵은 뭐?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 그러니까 철과 니켈이 철이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잖아. 근데 지각에는 조금밖에 없어. 조금 있어. 근데 속이 있으니까 전체에서는 제일 많은 원소가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야. 그렇지만 지각이 제일 많은 원소는 산소다.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이때까지만 해도 위행성 충돌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때 미행성 충돌하면서 미행성체가 갖고 있던 기체를 갖다가 내보내. 그러면서 원시 대기가 만들어 있어. 그러니까 대기는 제일 먼저 만들어 있어. 근데 이제 미행성 충돌이 잦아들어 이제. 그러면 지구가 식겠지. 그러면서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 더 식어. 더 식으니까 대기까지 식어버려. 그러니까 대기에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비가 내렸어. 갖고 낮은 데에 물이 고였지.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원시 바다도 만들어져. 이해됐니? 그리고 야
액체 상태에 물이 있지. 그럼 바다가 만들어지면 물이 있으니까 물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봐봐. 근데 이때 처음부터 사람이 생겨? 아니지. 뭐야? 단세포 원핵 생물, 원시핵을 지닌 생물 남세균이 등장한다. 어? 이해되니? 봐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봐. 하늘이 열리고 원시대기가 먼저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땅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기권 먼저 생겼지. 그 다음 뭐야? 지권. 그 다음 수권. 그 다음 생물권이 마지막에 만들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 다음 바다가 열리고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 원시대기는 잘 봐라. 응? 제일 처음에는 알았어. 미안해. 조용히 해. 자, 수소, 수증기, 응? 아이 조용히 시켜. 암모니아 등이 있었고 질소, 이산화탄소가 있었어. 자 봐봐. 애들이 준호는 아니었지만 이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애들이 수소를 이룰 수가 있어. 수소를 이루면 환원이라 그러나? 원래는 환원성 기체였구나.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야, 바다가 생기고 바다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다 했지. 최초의 원시 생명체인 단세포 원핵 생물은 남세균이야. 광합성 세균이야. 얘가 광합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갖다 배출해. 갖고 먼저 바다 먼저 포화시키고 기권까지 이제 대기까지 포화시켰어. 그리고 산소가 많아지니까 공중에 산소가 많으니까 대기 성분이 변해버렸어. 뭘로? 봐봐.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됐냐?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이 있어. 뭘로 바뀌었냐? 산화형 대기로 바뀌었다. 산화형 대기로 바뀌었다. 이해됐니? 그러면서 자 봐봐.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압이다. 지금은 1기압이지. 1기압에 질소 78. 질소 78이니까 0.78기압이야. 산소 21. 0.21기압이야. 근데 옛날에는 야,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 10기압이었어. 이산화탄소가 10기압이었어. 근데 바다가 생겼지. 바다에 다 녹아버린 거야. 녹아갖고 대기 중에 많이 사라져버린 거야. 지금 탄소는 거의 99%가 지각에 있어. 석회성 형태로. 그리고 야, 얘가 이제 1기압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질소는 거의 반응성이 낮은 물체갖고 거의 양이 비슷해. 그리고 25억 년 전에 남성이 처음 출현했다 했지. 그러면서 산소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 이게 산소다. 이거 두 개는 써놔라. 그래놔. 이러면서 바뀌었다. 이 설명이야. 선생님 설명 안 됐다. 이쪽, 나 찍지 마. 나 내 얼굴 나와서 깜짝 놀랐네. 저거다. 그래놔. 그리고 니들은 1월달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네. 보입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13이었던 사람들은 17이 되고, 그 다음에 15였던 사람은 20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야, 너는 변화가 없어. 네. 그리고 너는 이제 그게 이제
끝마치면 생물 보험 끝마치면 하나 없어질 거야. 그거는. 한 번만 나가야 돼 이쪽. 이제 아, 그러지. 생일 끝나면? 그렇지. 어. 그렇잖아. 아. 지구화가 안 할 거잖아. 네, 지구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됐잖아. 생명 근데 끝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뭐 방학 동안 끝낼까?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3월 달부터는 아마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일주일에. 그럼 되잖아. 좋지. 투는 안 나가는 거는 거예요? 투어는 나가고 싶냐? 아니요? 그래? 네. 엄마 나가도 되지. 그거니까 일반고 가면 네. 그 정도만 하고 좀 투어는 뭐 3학년 때 또 같이 하는데 기암? 한 필요한 이제 기압.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선행을 나가고 싶냐? 아니지 이제 네. 어. 살짝. 살짝 나가고 싶어 해? 해도 돼? 아. 1시간 비워놓을 테니까 아, 네. 뭐 되지 뭐 1시간만 그거 하면 되지 무슨 말이야? 네 하고 싶은 말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 어.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문제 풀어 네. 뭐씨 야 허쉬 초콜릿 드링크에 뭐 프로틴이 들어가? 진짜요? 이렇게 넣었잖아 너 있는 거네? 잘못 썼어. 맛없지? 좀 맛없는데. 프로틴? 응. 프로틴 들어가서. 고등학교 가면요 과학 시험 보통 어느 정도 점수 나와요? 응? 과학 시험 보면 모르겠는데 떨어지진 않겠지? 뚫지? 너 지금에서? 나는 유지만 했으면 좋겠어. 나 떨어질 것 같은데. 점수 뭐? 1학년 때는 올라 1학년 때는 2학년 때도 이제 네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벌칙 얘기할게. 고도 화이팅. 내가 화장실에 가서. 잘랐어 가라지 마.
자 보자. 29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1번에 중력수축 핵융합 3번에 수소 4번에 핵융합 반응 5번에 탄소 6번에 철 7번에 초진성 폭발 8번에 원시태양 9번에 마그마 바다 1번에 지구는 철산소 사람은 탄소 산소 탄소 그 다음 2번에 X가 3개고 공이 하나 그 다음 3번에 공 XX 뭐하냐? 4번에 달아나가 5번에 낮은 목성형 6번에 가다 나라 이거 은채야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설명해 달라고 그래. 그리고 30, 31, 33까지는 숙제고 그 다음 봅시다. 자 34페이지 봅시다. 자 원소들의 주기성 자 이거 쓰려고.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자 이런 것이 오늘 안 오네 진짜. 완전 빠지는 거네. 뭐 피부가 중요하다고 씨. 자 보자. D. 입자라는 게 있다 얘들아. 입자라는 건 뭐니?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를 뭐라고 해야 되나? 입자라 그래. 근데 이 입자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알갱이야. 돌턴이 뭐라겠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그때 그랬지. 근데 원자 실제로 쪼개진다. 어? 뭐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또 양성자고 중성자로. 또 양성자고 중성자는 코크로 돼 있지. 근데 원자가 볼턴의 말대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야. 지가 전자핵미가 아니나 눈깔 뽑아야 돼. 미친놈이야. 보인다면. 그래가지고 혹시 보여? 이걸 갖다가 보이겠어? 나타내기 위해 원자 모형으로 나타냈다. 원자 모형은 이렇게 그렸는데 수소는 하이드로전이라 해갖고 원자 번호 1번인 H로 쓴다. 그러면 수소 원자가 2개 있지. 그럼 뭐라고 써? EH로 쓰면 돼. 산소는 옥시전이니까 O로 쓰면 돼. 산소 원자가 하나 있어. 1은 생략한다. 그리고 봐. 원자가 2개 이상 모인다. 뭐가 돼? 분자가 돼. 응? 분자가 돼. 응? 분자는 봐봐. 원자가 2개 이상 모였어. 그랬을 때 보자. 2개 이상 모였는데 자 수소 분자는 뭐야? 붙어 있으니까 뭐로 써? 붙어 있으니까 뭐로 써? H2로 써. H2로 써. 그리고 몰 분자는 뭐야? 야 H2O지. 수소 2개에 산소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갖고 H2O라고 쓴다. 근데 야, 물 분자는 야, 끓는 점 몇 도니? 100도. 어느 점 명도? 성질 같네? 근데 물 분자가 다시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로 됐지. 성질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아, 분자서부터 뭘 갖네? 성질 갖네. 얘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가지고 원자랑 분자는 원자 몇 개, 분자 몇 개 셀 수 있다. 셀 수 있어. 근데 분자가 모여서 얘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 분자보다 얘가 더 커. 원소야. 순수한 금속 원소를 갖다 놓지. 그러면 원자가 줄줄이 많이 결합돼. 만약에 철을 갖다 놓지. 그러면 여기에 철 원자가 엄청나게 결합돼 있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있어 없어?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은 네 집단의 이름은 철이야. 원소 기호로 써버린다. 그리고 얘는 뭘로 돼 있어? 철 원자로 돼 있어. 그렇잖아. 야, 우리나라에 고3 수험생이 50만 명 있다. 우리나라에만 고3이 있어? 전 세계 많이 있지? 졸라 많아. 아, 그게 귀찮아. 세계 귀찮아. 니들은 다 고3이야.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확실히 분자보다는 크지? 라고 그러지만 얘는 물질이란 기본 성분이야. 그리고 얘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뭐가 돼? 물질이 된다. 이해됐어? 선생님, 얘가 짤랑짤랑 거리니까 선생님 차에 보면 요새 그 옆에 이거 운전석 옆에 동전이 이만원 있어 지금. 맨날 뭐 하냐면 요 주차할 때 있잖아. 주차비 내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동전을 모아놔 거기다가. 갖고 줘. 간혹 있잖아. 선생님은 하이패스 이용하는데 간혹 있잖아. 길 잘못 들어갔고 돈 내는 데 들어갔지. 그럼 돈 줘. 그걸로 용으로 이만한 모아놨어. 이게 동전 있으면 거기다 버리고 와. 우선적으로. 자, 보자. 그럼 보자. 야, 니들은 인일 갈 거니까 다 친해놔. 그리고 니들은 뭐 학위에서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학위 몇 명 뽑냐? 이제 와. 몇 명 뽑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초가 90명이에요. 90명이? 우리 야, 몇명 안 되지? 갔다. 한 180명이 넘냐? 초과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정원이. 넘죠. 한 200명 되냐?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 300. 그래? 어, 3분의 10반 아니냐? 그 10번, 11번 이렇게. 이게 20몇 명씩 있잖아. 그럴걸? 20몇 명씩 있으니까 300명 안 넘겠네. 그 정도? 걔랑 그러면 25. 야, 3분의 1이 떨어지네? 25%가 떨어지네? 예전 좋겠지. 아니, 근데 그 성적을 뽑는 게 아니잖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나 뭐, 인일에 얘 인일 갈 수도 있어. 그냥. 좋아. 연체도 인일 갈 수도 근데 있어. 게다가 너네가 다 그치? 2일 붙어가지고 추가되면 또 30명 가고. 그 이지망 인일 썼지 않냐? 그럼 다 같이. 얘만 있잖아. 쟤만 저기 다른 데 있었잖아. 현수막. 현수는 공부를 잘하니까. 인일 너무 멀어 근데. 어딘데? 동인천쯤에 있지 않아? 아, 근데 우리는 다 멀어. 고등학교가 지금 다 5년. 야, 옥년이 더 멀어. 옥년이 멀고 인명은 더 멀지. 인왕이 제일 가까워. 하기도 멀잖아. 하기도 어려. 옥년이 제일 가까울걸? 우리. 뭘 옥년이 제일 가까워. 옥년이 제일 안 좋지. 근데 야, 옥년 거기 너무 거기 좁잖아. 졸라 막혀. 거기 졸라 막혀. 엄마랑 같이 들렸는데. 그럼 너 몇 시에? 너는 너는 인일 갈 거니까 뭐 옥년 생각도 마. 너 이지만 못 썼는데? 이지망 인왕. 오케이. 누나 초과잖아. 이지망 인왕했어? 인왕 초가 아니래. 어? 어? 희주쌤이 뭐라고 하실 때? 초가야. 쌤이 오케이 하셨는데? 뭐야? 인일에서 붙을 거 알고 하신 거 아니야? 붙을지. 일 붙겠지. 붙을 거. 하객 붙는 거 모를 때. 나 원래 특성화 가려고 했는데. 아빠 소리 좀 하지 마. 뭐씨. 일반 봐. 나 아빠 야, 지금 엄청. 영현 중에 애들은 영현 중에 정석 항공고 가는 애들이 몇 명 있어. 정석 항공부 그 양아치 새끼들 존나 가요. 그런 욕하지 마. 나 야. 순간 말해놓고 잡아. 그다음 두 번째. 김추생이들 정석 항공부 엄청 가잖아. 잡아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이제 원소하고 원자하고 구분 지어보자. 원자는 원래 쪼개지지만 우리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물리적으로 힘을 주었을 때 쪼개지지 않으면 뭐다? 누구한테 적었어? 아빠야? 야,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안 쪼개지면 원자야. 어? 그리고 원소는 저것도 아빠는 무서워네. 네. 원소는 뭐야? 화학적으로 나누어지자. 분해가 안 되면 뭐다? 원소다. 화학적으로.
얘는 화학적으로 분해가 됐으니까 원소가 아니라 뭐다? 화합물이야. 야, 안 써도 돼. 좀 이따 찍을 거야. 그리고 얘는 뭐야? 더 이상 이제 화학적으로 안 나눠지지. 뭐라고 불러? 원소라고 불러. 네. 이해됐어? 그래서 라무아지에가 실험을 통해서 원소 20 몇 종을 갖다 발견했어. 갖고 주철관을 가열해가지고 물을 집어였어. 그랬더니 물이 어떤 기체가 나와. 그게 알고 보니까 수소고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어. 왜?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물이 뭘로 나뉘네? 수소하고 산소로 나뉘네. 물은 원소가 아니야. 뭐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한 화합물이야. 그리고 수소나 산소는 더 이상 나뉘어 안 나뉘어? 안 나뉘지. 그러니까 뭐야? 드디어 원소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뭘로 나눠야 돼? 자, 순물질하고 뭐로 나누냐? 혼합물로 나눈다. 2학년 때 배웠다. 중학교 2학년 때. 순물질은 뭐야? 순수한 물질 하나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 즉 녹는 저, 끓는 저, 밀도, 용해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한 물질이니까. 근데 순물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의 원소로 된 호돈소 물질.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화합물이 있어. 호돈소 물질은 하나의 원소로 된 거. H2, O2, N2. 기체들은 이원자 분자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속들, 구리, 철, 뭐 아이언 같은 것들. 이것들 다 호돈소 물질이야.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잖아.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했지만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그 물질 하나의 성질만 나타내. 뭐 있어? 물, H2, 이산화탄소, 뭐 암모니아, 메테인, 그리고 염화나트륨, NaCl. CL의 성질 잃어버리고 NA의 성질 잃어버리고 NaCl을 해서 하나의 성질만 가져. 그리고 얘는 화학적으로 분해가 어려워. 근데 혼합물은 봐라. 자, 성질을 그대로 진채 섞여만 있는 거야. 모래하고 톱밥하고 섞었어. 모래가 톱밥 되냐? 톱밥이 모래 되냐? 아니지. 얘 성질을 진채 섞여만 있기 때문에 야, 물에다 집어여봐. 그러면 밀도가 큰 모래는 가라앉고 밀도가 적은 톱밥은 뜨지.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가 돼. 물질의 특성이 일정 안 해. 이해됐니? 그럼 보자. 갖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 있어. 균일 혼합물은 어디서나 골고루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더기 안 보이고 투명해. 색깔이 있어도. 뭐 있어? 공기, 타크, 설탕물, 소금물, 식초, 탄산물. 어디 맛보면 짜고 어디 맛보면 덜 짜? 아니야, 골고루 짜. 그리고 불균일은 가라앉는 물질이 있고 불투명해. 흙탕물. 우유, 주스, 아이스크림, 담석, 초코칩 쿠키 같은 거. 찍어. 이게 기본이야. 이 단원에. 입자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뭘 풀지. 이해됐어? 안 나왔다. 그다음 봐봐. 이렇게 하다 때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그래. 니들은 학위과 갖고 학위 쪽 애들 좀 데려오고 니들 갖고 일리 애들 좀 데려오고 이렇게. 이거 지금. 공부. 그래가지고
3월 달부터는 학교별로 수업해야 돼. 진도가 틀려. 우리 이제 빠이빠이야. 안 돼. 그러니까 학익은 뭐하고 비슷해? 인하하고 비슷해. 진도가 거의. 근데 인일은 랜덤해. 맨날 알려주는 거. 왔다 갔다 해. 친해지고 하면 하지. 이게 그래서 아마 한 반이 한 서너 개, 한세 개 학교로 만들어질 거야. 이나이랑 같이 수업하겠네. 아니야, 인왕 따로 하고 뭐 학기도 많아지면 따로 해야지. 당연히. 내서 부를 거야. 그래. 예지가 많이 데려올 거야. 예지 홍보 진짜. 나 학교에서 얼마나 샘플 쓰는 잘하고 있어, 예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너 때문에 왔다니까. 연희 쌤. 수학도 많이 했잖아. 얘 때문에 왔고. 수학도 같잖아. 수학. 자, 원소는 봐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있다. 더 이상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한 110여 종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90 몇 종이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고, 발견된 거고, 한 10몇, 나머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어. 아인슈타인륨, 노벨륨, 퀴리륨 있지, 이런 것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과학적으로 업적이 높은 사람이 이름을 붙여줬어. 봐봐, 뭐 있냐면 여기 나오잖아. 야, 99번에 봐봐. 아인슈타인륨 있지, 그 다음에 102번에 노벨륨 있지, 이런 거 있잖아. 퀴리룸도 있잖아. 아, 이구나. 다 있어. 밑에, 제일 밑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네.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자, 맨델식 있는데 맨델레뷰야.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야. 노벨. 노벨도 있어. 란타남족. 캘리포니움도 있다. 악티늄족. 아메리슘. 자, 그 다음 옆에 봐. 그래가지고 원소의 정의는 잡아라. 자, 원소는 봐라. 자, 원소들이 발견되는 초기에는 원소를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원자 구조가 밝혀진 이후 원소를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 이제 110여 종의 원소가 발견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 갖고 일정 원자 번호마다 그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 그게 주기율이고, 이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도록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야. 그럼 보자. 첫 번째 봐봐. 원소의 주기율하고 주기율표 보자. 주기율이란 건 뭐야?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원소마다 일정한 성질이 반복되는 거야. 그게 주기율이야. 주기율은 첫 번째 누가? 자, 라부아제가 먼저 했다. 라부아제가 쟤는 프랑스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졸라 근면 성실했어. 마누라하고 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원소를 갖다 해가지고 최초로 물이 원소가 아님을 밝혔어. 화합물임을. 그래서 당시에 발견되는 원소가 한 20 몇 종을 발견했어,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도 험하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세무 징수를 했어. 그래갖고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스키가 우리 피를 빨아먹었다. 그래갖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어. 이 사람은 그냥 돈이 궁해서 그냥 그것만 한 건데. 그래가지고 근데 당시에 발견되는 원소들을 네 그룹으로 묶었다. 뭐 금속, 비금속 뭐 그래갖고 네 그룹으로 묶었어. 성질이 비싼 놈을. 라부아제는 봐라. 당시에 발견된 33종의 원소를 성질에 따라 네 그룹으로 묶었어. 네 그룹.
33종의 원소들을 자기가 발견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누가 있냐? 누가 있냐면, 데베라이너가 있어,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설이야. 세쌍 원소들은 뭐냐?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를 묶었어. 그랬더니 자 봐봐. 선생님이 야 이게 이제 나와. 뭐가 나오냐면 원자량이 나온다. 원자랑 문자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야 너무 작잖아. 그럼 질량을 측정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냈단 말이야. 표현하기 화학적으로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실제 질량이 아니야. 상대적인 질량이다. 그러면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려면 기준이 필요하지. 얘는 단위 없다. A에 대한 B니까. 하고 그 첫 번째 기준이 누구야? 탄소야, 탄소. 11로 했어. 그리고 수소가 얼마? 1. 산소 16. 질소 14로 했다. 이해됐냐? 이게 원자량이야. 그리고 분자량도 실제 질량 아니다. 상대적인 질량이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을 다 더하면 돼. H2O지. 그럼 얘 1이잖아. 2지. 그리고 얘 16이지. 그럼 분자량이 얼마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자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들이 해갖고 만약에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가 있는데 뭐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 있어. 그랬더니 양쪽 있잖아. 끝에 있는 원자량을 다 더했어. 두 개 원자량을 더했어. 그래가지고 2로 나누면 가운데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야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를 묶었어. 갖고 양쪽 가장자리에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요 2로 나누지. 그럼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왔어. 그리고 세 번째 뮬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뮤렌즈. 옥타브설이다. 옥타브가 한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도지 다른 게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소를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났어. 이게 옥타브설이야. 이게 주기율이야. 주기는 뭐야? 원소를 나열했을 때 일정 주기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는 게 주기율이야. 이 주기율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성질이 비슷한 놈을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따라 표로 만든 게 뭐야? 주기율표야. 주기율표야 이제. 보자. 이해됐어? 네. 책에 다 나왔어. 봐봐.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 라보아제, 데베라이너, 누렌즈는 뭐야? 주기율이고 멘델레프하고 모줄리는 뭐다?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들이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 보자. 주기율표.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야? 멘델레프야. 멘델레프야. 자, 보자. 멘델레프는 당시에 발견된 몇 종의 원소? 63종의 원소를 갖다가 무엇으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 원자량에 따라 미친 거라. 자,
멘델레이프는 1869년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여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근데 몇몇 원소들은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 안 한다. 그래서 발견되지 않는 원소는 자리는 비워두고 그 자리에 들어갈 원소의 원자량, 밀도 등의 여러 가지 성질을 예측했다. 이후 예측한 원소들의 성질이 일치하는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됐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누구 거야? 모질리 거야. 모질리 거. 모질리는 자 봐봐.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 X선을 찍었단 말이야. 갖고 뭘 세어버리는 거야? 양성자수를 세어버린 거야. 갖고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긴 거야. 갖고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 그랬더니 애가 없는 거야. 현재 주기율표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봐봐. 모질리라는 사람은 양성자수를 X선을 이용해서 양성자수에 따라 원소마다 번호를 붙이고 이를 원자번호로 했다.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즉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수 즉 원자번호와 관계됨을 알아냈지. 즉 봐라. 선생님이 맨날 그랬지. 원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 A하고 B라고 있다. 이 밑에는 뭐 쓴다? 이게 원자번호라고 했지. 원자번호는 뭐가 똑같다? 양성자수. 원자 중성돼야 되지. 그러면 양성자수가 3개면 전자수도 몇 개다? 마이너스도 3개다. 그리고 야 위에는 뭘 쓴다 했어? 질량수 쓴다 했지.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했어? 원자핵이. 근데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질량수는 누가 다 갖고 있다? 원자핵. 근데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다? 양성자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야. 근데 맨날 그랬지. 자, 일반적으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된다 했어? 원자번호가 3번이다. 리튬은 양성자 3개, 원자번호 3번, 전자수 3개지. 근데 질량수는 어떻게 하냐? 홀수면 원자번호 일단 2m 플러스 1을 한다 했지.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7이야. 7이야. 7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 양성자 몇 개지? 3개지. 그러면 중성자 몇 개야 돼? 4개야. 그리고 원자번호가 짝수지. 그러면 얘는 888이야. 그리고 질량수는 2에 나오면 돼. 16 하면 돼. 그러면 16이지. 16이지. 16은 양성자 8개니까 8 플러스 8이야. 이해됐냐? 예외는 있다. 분명히 예외는 있다. 예외는 뭐야? 수소가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질소가 7, 15가 되는데 14야. 예외는 있어. 그렇지만 이건 한다. 즉, 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원자량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타난다? 원자번호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질리라는 사람이 요 모든 원소의 엑스턴을 찍어갖고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겨갖고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따라 표로 만든 게 현재의 주기율표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민우야 잘 가. 오늘 손을